다들 나를 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었다고 치켜세워. 그런데 말이야. 내가 평생 가장 바보 같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나? 그건 바로 회사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고 외치던 사람들이네. 충성? 나는 평생 충성이라는 헛된 감정 따위는 믿어본 적이 없어. 내가 일으킨 이 거대한 회사, 이 산맥은 뜨거운 눈물이나 맹세로 세운 게 아니야. 삽과 용접봉, 그리고 오늘 반드시 끝낸다는 그놈의 도끼 행동으로 세운 것이지. 지금 40이 넘어 50을 바라보는 자네들, 왜 슬럼프가 오는지 아나? 왜 회사도 나도 비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지 알아? 그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야. 나는 열심히 했으니 회사가 나를 알아줄 것이다라는 그놈의 기대감. 바로 충성이라는 헛된 감정에 머리가 꽉 막혀버렸기 때문이네. 일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닐세. 재미를 찾는 것은 미친 짓이야. 일은 의미와 돌파로 하는 거야. 내가 겪은 고난과 절벽들이 주는 짜릿함. 그것이 곧 성장감이었고 자네들이 젊은 시절 잠시 재미라고 착각했던 바로 그 감정이었네. 하지만 자네들은 이제 전문가라는 그럴싸한 감옥에 갇혔지. 똑같은 일을 잘 해내지만 더 이상 성장의 고통이 없으니 기쁘지도 않아. 뇌는 지겨워 죽으려 하고 그걸 자네들은 번아웃 같은 멋진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충성 같은 감정을 약속하는 대신 행동을 약속하게. 나는 평생 회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이 보고서를 완벽하게 끝내겠습니다라고 말해. 감정은 변하면 수정이 안 돼. 하지만 행동은 틀리면 고칠 수 있지 않나? 자, 이제 짐을 싸. 편안함이라는 안락의자에서 당장 일어나. 바보는 충성을 외치고 마스터는 행동을 보여준다네. 자네들이 지금 안락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다 하고 으스대는 그 직함. 그것이 바로 자네를 썩게 만드는 독이네. 왜 40이 넘어 5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불평만 하고 있나? 자네는 이미 웬만한 일을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숙련공이 되었기 때문이야. 일이 쉽다는 건 자네의 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뜻일세. 성장이 멈추면 지루함이 오고 그 지루함은 곧 회사와 자신을 비관하는 악덕을 낳지. 일이 지겨워 미칠 지경이 된 걸 가지고 보호아웃이니 뭐니 촌스럽게 이름 붙이지 말게. 게으름의 핑계일 뿐이야. 내가 언제 한 가지 일만 붙잡고 있었던가. 쌀가게, 배달부, 자동차 수리공, 건설업자, 조선업 창업자. 새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네. 오히려 저건 또 어떻게 뚫을까 하고 설레었지. 자네들이 전문가라는 미명 아래 가장 피하려는 것이 뭔지 아나? 작은 변화일세. 대규모 혁신은 어쩔 수 없다며 따르면서도 지금 하던 일 옆에 붙은 사소한 직무 확장에는 내가 왜 저런 자비를 해야 하나 하며 극렬하게 저항하지. 그 자비리 바로 자네를 살릴 밧줄이야. 마스터가 되고 싶나? 그럼 기존의 일에 약간의 확장을 여러 번 반복하게. 그 미세한 변화 속에서 뇌는 다시 성장감을 느끼고 자네는 50이 넘어서도 조직에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걸세. 한 우물만 파는 건 우물쭈물하는 것이네. 마스터는 주변의 모든 물을 끌어다 쓰는 법이야. 자네의 밥줄이 곧 가족의 미래일세. 핑계 댈 시간이 있나? 자네들이 왜 그토록 마스터가 되어야 하는지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해. 자네들의 생존은 곧 회사의 생존과 맞닿아 있거든. 지금 우리나라 기업 구조는 마치 호리병 같아. 20대, 30대 인력이 적고 그 위는 두텁지. 이 회사가 30년, 40년 더 가려면 자네 같은 40대, 50대 중에서 핵심을 남겨 젊은 친구들을 키워내야 해. 이것은 회사 경영진의 은밀한 숙제일세. 인사 담당 임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아나?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앞으로 30년간 회사를 지탱할 마스터를 선별하고 있어. 자네가 보기엔 다 비슷한 동료들 같지? 아니야. 조직의 눈으로 보면 누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지 확연히 갈려. 마스터가 사라지면 회사에서 그 사람의 기술을 대신할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의 후속 세대가 완전히 끊겨버려 회사의 피가 마르는 거지. 자네들이 단순한 전문가에서 벗어나 주변 일까지 끌어안는 마스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네. 이것은 생존의 문제야. 내가 이봐, 해봤어? 라고 물을 때 그건 단순한 도전 정신을 묻는 게 아니었어. 자네의 가족을 책임질 만큼 이 일에 대한 자네의 영역을 확장해 보았나를 묻는 것이었네. 나에게 불안 무엇이었나? 하기 싫은 일 대신 내가 좋아하고 의미 있는 일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자유였어. 좋아하는 일만 40년, 50년 하면 고통이 된다는 것은 개나 소나 하는 소리야.
중요한 것은 자네의 노동을 혐오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걸세. 그러니 명심하게. 자네가 회사에 남아있는 건 충성이 아니라 후배들을 키울 책임이고 결국 가족에게 약속한 미래일세. 자,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보자고. 사람들은 나를 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 맞네. 나는 돈을 벌 줄 알았고 그 돈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네. 하지만 그 돈을 담는 그릇의 크기를 아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시작이야. 다들 저 사람 그릇이 크다, 그릇이 작다 말하지만 그건 능력의 우열이나 성품의 좋고 나쁨을 뜻하는 게 아니네. 그릇이 작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네. 모든 사람이 다 그릇이 크다면 세상은 매일 싸움판이 될 걸세. 나는 내 아내에게 당신은 나보다 그릇이 작아서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네. 그릇의 크기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삶의 역할을 아는 것이야. 불안 무엇인가? 그릇이 이만한데 물을 이만큼 쏟아부어서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릇을 채우려는 노력보다 넘친 물을 닦아내는데 더 큰 힘을 쓰는 바보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자네 자신의 크기를 알아야 해. 나는 이 정도의 돈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이 정도의 성공을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네. 남이 정해준 부자의 기준을 쫓아 평생 멈추지 못하고 허덕이는 놈은 결국 노예나 다름없어. 내 인생의 재정적 자유란 남이 아니라 내가 정한 선을 지키는 책임감에서 오는 걸세. 자네는 멈출 줄 아는가? 아니면 그저 남의 꽁무니만 쫓고 있나? 자네들이 불을 만들어내고 그릇을 채우고 50대에도 꺾이지 않으려면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자세를 바꿔야 해. 타고난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아.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새로운 생각에 대한 태도는 노력으로 바꿀 수 있네. 통계 같은 복잡한 소리 할 것 없어. 내가 평생 해보니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했네. 첫째, 우호성은 적당히 높아야 해. 모든 사람과 잘 지내겠다며 눈치만 보는 놈은 아무 일도 못해. 험한 일 겪을 때 두루두루 신방이 두터웠다는 소리나 듣는 놈치고 제대로 된 사업가 못 봤네. 이런 인간들은 아무 시도도 안 한 채 숨어 지내는 법이야.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적을 만들 필요도 없지. 내가 필요한 사람과는 함께 가고 불필요한 사람에게는 최소한 적을 만들지 않는 것. 딱 그 선을 지키게. 둘째, 개방성은 하늘같이 높아야 해. 이건 노력으로 되는 걸세. 내가 최고다, 내 방식이 옳다며 낡은 생각에만 머무는 놈은 절대로 새로운 부를 창조할 수 없어. 젊은 친구들이 아무리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해도 그 속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 귀를 활짝 열어. 개방성이 높으면서 우호성이 적당한 놈.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고 돈을 버는 놈이야. 우호성이 너무 높고 개방성이 낮으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자기 패거리끼리만 몰려다니며 세상 변화를 놓쳐버려. 새로운 기회는 항상 자네가 불편해하는 사람이나 낯선 생각에서 온다네. 불편함을 환영하게. 자네들이 왜 그렇게 자주 배신감을 느끼는지 아나? 왜 조직 문화가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지는지 알아? 감정을 약속했기 때문일세. 사람들과 만나서 쓸데없이 감정을 약속하는 습관을 버려야 해. 평생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회사를 위해 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결국 관계를 망치는 독이야.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어. 기분 좋았을 때 뱉어낸 평생이라는 허언은 결국 상대방에게 배신감이라는 칼이 되어 돌아오지. 감정은 수정도 회복도 안 돼. 한번 틀어지면 끝이야. 내가 평생을 걸고 경험한 진실을 서양의 어떤 똑똑한 철학자도 이야기했더군. 사람들과 만날 때 감정을 약속하지 말고 행동을 약속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나? 아주 단순한 진리일세. 결과를 약속하라는 거야. 제가 항상 십시 전에는 이 샘플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불필요한 회의를 잡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의 약속이네. 약속을 어길 수도 있지. 하지만 행동의 약속은 반성하고 고칠 수 있어 수정이 가능하지. 회사를 건강하게 만들고 서로를 신뢰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공허한 우호성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행동 규율을 만드는 것이네. 내가 기업 문화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뭔지 아나? 복잡한 경영 이념이 아니었어. 쓰레기는 보는 사람이 먼저 줍는다. 약속 시간 1분 후는 늦은 것이다. 전부 행동을 약속하는 아주 단순한 문장들이었네. 감정을 파는 순간 자네는 노예가 되는 걸세. 행동을 파는 순간 자네는 마스터가 되는 거야.
자네들은 회사가 착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 모든 직원이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배려해야 일이 잘 될 거라고 믿지. 바보 같은 소리. 우호성이 너무 높은 조직은 일을 못해. 서로 기분 상할까봐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아 우리가 남이가 하는 순간 그 조직은 썩기 시작하는 걸세. 저기 서양의 어떤 혁신적인 기업들을 보게. 그 사람들은 아예 선언했지. 우리는 착한 기업이 아니다. 그들은 오직 성과만을 이야기하며 지나친 우호성을 경멸했네. 이게 바로 낮은 우호성의 극단적인 실현이야. 사람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안 하는 간부들. 결국 나중에 두루두루 신망이 두텁다는 공허한 평판만 남아. 이 말은 곧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뜻과 똑같네. 나는 이런 인간들을 제일 싫어했어. 마스터는 필요하다면 보고 라인을 무시하고라도 가장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해. 옆 사람 기분 맞추려 시간을 낭비할 여유 따위는 우리에게 없어. 우리는 성과를 위해 모인 것이지 친목해 하려고 모인 게 아닐세. 자네의 40대와 50대. 이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무서운 사람이 되어야 할 때네. 조직을 지키는 건 행동이지 미소 따위가 아니야. 이봐, 자네는 아직도 좋은 사람 소리를 듣고 싶은가?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자네들이 40, 50이 되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나? 실패가 아니야. 변화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네. 이미 쌓아놓은 명성, 전문가라는 껍데기가 깨질까봐 겁을 먹고 있어. 두려움은 밥 먹여주지 않아. 나는 평생 주변에서 불가능하다는 소리만 들었네. 저 땅에 어떻게 조선소를 짓습니까? 무슨 수로 댐을 막습니까? 저 땅은 모래뿐인데 수많은 학자, 기술자들이 안 될 이유를 10가지도 넘게 들고 왔지. 그때마다 나는 딱 한마디만 했네. 이봐, 해봤어? 자네들은 문제를 만나면 머리로 먼저 계산하고 안 될 이유를 찾는데 시간을 낭비해. 이미 경험해봤지만 안 된다. 자료를 보니 불가능하다. 말로는 개방성이 높다면서 결국 머릿속으로는 남의 지식으로 만든 낡은 벽돌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어. 책상 위에서 안 될 이유를 찾는 시간은 낭비일세. 당장 현장으로 나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다면 그건 아직 아무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야. 내가 볼 때 세상에 불가능은 없어. 있을 뿐이지. 해보겠다는 의지. 그것만이 자네를 전문가라는 감옥에서 끌어내 마스터의 영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네. 50대의 지혜란 안 될 이유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찾아내는 용기야. 자네의 가치는 자네가 아는 것에 있지 않고 행동한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행동하겠다는 용기는 좋네. 하지만 그 용기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단순함과 규율이 필요해. 자네들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주변의 헛소리들이야. 비트코인이 어떻다. 누가 이번에 한 방에 부자가 되었다더라. 우호성이 너무 높거나 개방성이 쓸데없이 넓으면 아무 말이나 듣고 휩쓸리게 되는 걸세. 나는 언제나 단순하게 생각했네. 문제는 무엇인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50대의 시간은 금이야. 쓸데없는 감정 소모, 불필요한 약속, 길고 지루한 회의는 당장 잘라내야 해. 규율이란 남이 만들어준 딱딱한 규칙이 아니라 자네의 목표를 향해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스스로 세운 철칙일세. 이것이 바로 작은 그릇을 지키는 책임감과 통하는 이야기야.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릇 밖으로 물이 넘치고 넘친 물을 닦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지. 단순하게 오직 핵심 목표에만 집중해야 해. 마스터는 복잡함을 단순함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자네가 지금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많은 고민에 빠져 있다면 그건 자네의 행동이 단순하지 않고 규율이 무너졌다는 뜻이네. 행동을 단순화하게, 감정을 버리고 행동을 약속하게. 그것이 자네의 에너지를 모으고 40년, 50년을 버틸 수 있는 단단한 심지가 될 걸세. 복잡한 놈은 패배하고 단순한 놈은 관통한다네. 자네의 칼을 벼려. 자네들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마스터가 되려 하고 왜 작은 변화에도 이를 악물고 도전해야 하는가? 단순한 돈, 명예 때문이 아니야. 그건 바로 자네의 등 뒤에 서 있는 가족 때문일세. 나에게 가장 큰 힘은 나는 반드시 해낸다는 의지였어. 그리고 그 의지는 가족에게 가난과 좌절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책임감에서 나왔네. 이 불굴의 의지는 세상 어떤 기술이나 자본보다 강했어. 내가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영국 은행가를 설득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종이 조각이 아니었네. 그들이 본 것은 지폐 속 거북선과 저 조선소를 반드시 짓고야 말겠다는 내 눈 속의 도끼, 바로 행동을 약속하는 인간의 의지였지. 자네들이 지금 직장에서 작은 확장, 불편한 변화를 감수하는 것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자네만의 철학을 세우는 걸세. 이 철학이 바로 자네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야. 돈은 사라지지만 도전하는 의지는 대를 이어 살아남네. 50대가 되어도 멈추지 않고 익숙함을 거부하며 현장을 지키는 마스터의 모습. 그것이 바로 자네 자식들에게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는 가장 강력한 교훈이 될 걸세. 자네의 40대와 50대는 끝이 아니야. 자네의 이름이 새겨질 다리를 놓는 중일세. 자네가 멈춘 곳에서 자네의 가족도 멈춘다는 것을 잊지 말게. 자네들이 40, 50이 되어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속삭이는 유혹을 느낄 걸세. 몸은 지쳤고 가족도 안정되었으니 멈출 권리가 생겼다고 착각하지. 멈출 권리? 그런 건 없어. 자네들이 좋아하는 말로 경제적 자유가 일을 안 할 권리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많아. 바보 같은 소리. 인간은 멈추는 순간 썩기 시작해. 아무리 달콤한 자세라도 2시간 이상 취하면 지옥이 오는 법일세. 진정한 자유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네. 자네가 진정으로 마스터가 되었다면 자네는 혐오하는 노동을 덜어내고 의미 있는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걸세. 그 힘으로 계속 전진해야 해. 나는 평생 멈추지 않았네. 세상이 이제 좀 시시할 때 나는 다시 새로운 판을 벌였어. 왜? 멈추는 순간 나의 그릇이 작아지고 나의 정신이 낡아버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네. 불황이 닥쳐올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나약한 감정에 기댄 놈들일세. 굳건한 행동 규율과 단순한 목표로 무장한 마스터만이 폭풍 속에서도 다리를 놓을 수 있어. 명심하게. 자네가 아직 숨쉬고 있다면 자네에게는 쉴 시간이 있는 게 아니야.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시간이 남아있는 것일 뿐이야. 자네는 흙을 파는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쓰는 존재여야 해. 나는 젊은 시절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네. 가난, 굶주림, 전쟁, 실패. 하지만 40, 50대가 되어 다시 돌아보니 그때의 고난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 가장 귀한 스승이었네. 자네들은 지금의 편안함 속에서 성장통을 잃어버렸어. 불편함을 피하고 쉬운 일만 골라 하려니 자네의 그릇이 더 이상 커지지를 않는 걸세. 그릇이 커지지 않으니 새로운 부와 새로운 기회는 자네에게 담겨질 수가 없지. 영웅의 그릇은 고난 속에서만 커지는 법이야. 내가 볼 때 40, 50대에 찾아오는 슬럼프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라는 세상의 경고나 다름없어. 익숙한 일 옆에 있는 불편한 일을 기꺼이 끌어안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 할 때 자네의 그릇은 비로소 단단하게 확장되는 걸세. 왜 자네의 그릇을 넓히지 않나? 두려움 때문인가? 실패하면 비웃음을 살까봐 걱정하는가? 나는 평생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네. 내 시선은 오직 저기 건너편에 내가 놓아야 할 다리에만 꽂혀 있었어. 남들이 안 된다고 비웃을 때 나는 오히려 이봐 저것은 아무도 안 해봤다는 뜻이 아닌가? 그럼 내가 먼저 해보지 하고 달려들었네. 고난은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라 자네를 마스터로 빚어내는 용광로일세. 자네 스스로 그 용광로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해. 자네의 땀과 고독만이 자네의 그릇을 쇠처럼 단단하게 만들 걸세. 자네들이 노동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땀 흘려 돈 버는 고통스러운 행위? 시키는 일만 하는 단순 반복? 착각하지 마세요. 노동은 인간의 존엄이자 세상을 창조하는 유일한 도구일세. 50대가 되어도 왜 계속 일해야 하는가? 그건 일이 주는 소득 때문만이 아니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쪽으로 옮겨가면서도 계속 근로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자라고 했지 않나. 자네들의 목표는 이제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창조적 노동자가 되는 것이네. 내가 개방성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새로운 기술, 젊은이들의 낯선 아이디어, 불편한 지식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여서 자네의 낡은 노동 방식을 새로운 창조 행위로 바꿔야 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스터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네. 단순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이것을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그것이 바로 자네의 뇌가 부어 아웃에 빠지지 않고 50대에도 성장감을 느끼며 살아 숨쉬게 만드는 동력이야. 노동의 의미를 잃는 순간 자네는 노예가 된다네.
땀 흘려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창조자로 바라보게. 자네의 손끝에서 새로운 가치가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자네의 노동은 자네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문장일세. 자, 이제 슬슬 마칠 때가 되었네. 내가 자네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네. 자네는 지금 진정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숨만 쉬고 있는가? 나는 평생을 개척정신으로 살아왔네. 내 발자국이 곧 길이 되었지. 자네들이 40대, 50대에 느끼는 그 불안과 슬럼프는 안주했던 삶에 대한 경고일 뿐이야. 삶은 끝없이 묻고 성찰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연속적인 과정일세. 자네들은 멈출 권리를 찾을 시간에 자신의 그릇에 맞는 부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이웃과 후배들에게 어떤 가치를 물려줄지를 고민해야 해. 감정은 배제하고 행동을 약속하게. 작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스터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게. 착한 사람 대신 필요한 사람이 되게. 나는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었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해보겠다는 단순한 의지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행동 규율이었네. 지금 이 순간 자네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는 자네가 쌓아 올린 책임감의 징표일세. 그 무게를 자랑스러워하게,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게. 자네의 40년, 50년, 그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더 위대한 창조의 서막이어야 해. 자네의 인생 철학은 무엇인가? 어떤 행동으로 남겨질 것인가? 조용히 자문해보게.